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오랜만이에요. 벌써 그러게요. 지난해 가을에 왔죠. 네네. 예. 아니 근데 항상 우리 회장님은 연초에 아, 계좌 리셋 리셋했죠. 리셋. 하시고 이제 저희가 3월 15일 금요일 예. 저녁쯤에 찍고 있는데 두 달 지나고 두 달 반 지난 거죠. 딱 오늘이 예. 3월 15일 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은 아, 월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꿈을 네. 잔뜩 갖고 네. 지난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예. 수익이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역시 나는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늘 뭐 몇 년째입니까? 2024년도 이제 좋은 꿈을 지난해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 1월달에 되게 쉽지 않았어요. 예, 1월. 연초에 괜찮았는데 네네네. 중반 이후에 지수가 그냥 급락을 하면서 네. 되게 고전을 했었고 그래도 약수익은 났죠. 약수익은. 그래도 1월 마무리를 그냥 진짜 생각보다는 중순에 잘못했죠. 중순 지수가 급락하고 그럴 때 네네네. 대응을 좀 잘못해가지고 1월 중순에 잘못했고 그리고 1월 하순에 이제 여행 갔는데 그때 보니까는 지수도 많이 빠졌죠. 그때. 예.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는 이제 설 연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보름을 못했어요. 보름. 주식을 매매를 못했으니까. 예. 그 여행 여행 다니시느라고. 가느라고. 네네네. 그리고 보름 동안 했는데 1월 달보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중순부터. 네, 2월 그 한 주만 수익이 잘 났던 거예요. 한 주. 그래서 역시 이건 주식은 오래 보고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별 말씀을요. 그러고서는 이제 3월 달에는 또 2월 달에 그 길을 받아서 좀 네. 잘해보자 했는데 이거 지금 두 번째 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15일. 네, 첫 주, 두 번째 주 막말로 해서 심하게 얘기해서 막 주식판이 난장판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해가지고 예. 이거 뭐 되게 어려워요. 지금 되게 어렵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네네. 그러면 어제가 원래 옵션 만기일인데 네네네. 저도 착각을 했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 줄 알고서 이게 날짜 가는 줄 모르고서 이 제정신은 아니야. 그러고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저 오늘 갑자기 자아 비판을 그 목요일인 줄 알았네 진짜. 오늘 외국인들이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조를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사들였던 거를 오늘 그냥 몽창구리 그냥 왕창 때린 게 나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마치 만기일처럼 팔았다. 지수를 그냥 곤두박질을 시켰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기는 했었습니다만. 많이 샀죠. 그러니까 51%가 떨어지면서 어제만 해도 또 25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순매수가 좀 많았었는데 어제 제가 어디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가지고서 일찍 나오느라고 마감을 못 봤는데 끄트머리 보니까 25포인트인가 올랐어요. 네. 어제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한 6천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변심이 생겼는지 그냥 1조를 넘게 매도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그냥 폭락이죠. 폭락.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제가 예. 보기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이 나스닥이 이틀 연속 빠졌거든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시 이틀 정도 그냥 계속해서 빠졌고. 근데 지수 빠진 거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최근에 그 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좀 지난번에 조정받으니까. 지난주 이번 주 고점일 때 970불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900불이 깨졌죠.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제가 차트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월봉 이게 일봉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봉으로 봐도 어렵고요. 월봉으로 봐도 참.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네. 금요일인가 본데요. 이때 974포인트까지 4불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900불이 깨졌죠. 지금 네네네. 879불.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요. 이걸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970불이 넘었으니까 이거 900% 올라갔네. 9배. 아우 잠깐만 이렇게 배가 아프지? 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배가 아프지? 저도 배야. 이제 팔고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있잖아요. 세금. 네네네, 그렇죠. 수익 나고 250만 원 이상 해외 주식하면 또 그죠. 그 25%. 다음 해 한 25% 정도 예, 세금. 25%. 그러니까는 뭐 22%지만 거기에 수수료하고 뭘 하고 그러면 또 한 25% 나간다고 네네네. 봐야지. 이거 속쓰린 일이거든요. 벌기는 오래 벌었는데 이제 다 써가지고 없어. 근데 내년에 그거를 또 세금을 내야지 되면 이게 공돈 나가는 데 예. 원래 그냥 버는 거에서 딱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도를 해야지 이제 손실 그 이익 확정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거죠. 원래는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오, 진짜로요? 네, 그런데 우와, 중간에 대박. 이제 다른 주식 예. 그 저를 속썩인 주식이 미국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손해가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거 벌은 거를 상쇄. 상세를 시켜버린 거지. 예. 그러면서 중간에 팔고 그만한 양을 못 산 거야. 그게 이제 그럼 연말쯤 얘기인가요? 지난해 연말 전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세금 때문에 손실 난 거 있으면 수익 난 거 팔 때 이제 같이 정산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몇 주 갖고 있잖아요. 이건 100주만 해도 1억이 넘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 크게 조정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요. 네, AI 시대고 요거 말고도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라든가 그렇죠. 여러 주식들. 네.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뭐 AI만 하면 그냥 다들 그렇죠. 장난 그런데 아니죠. 지금 시대가 이제 AI 시대고 모든 칩이 그 AI 칩이 필요한 거니까는 아직까지는 꼭지는 아니고 과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단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조금 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떨어진 거는 미국의 그 PPI 지수, 네.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거예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높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이제는 6월이 아니라 7월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거 원래는 올해 3월 달 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원래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다가 5월 달로 넘어갔다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올해 뭐 이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도 조금 나오는 거고. 그렇죠. 미국 경기가 의외로 좋단 말이에요 지금. 예. 미국 경기가. 그래서 뭐 지난해만 해도 경착륙 어쩌고저쩌는데 경착륙은커녕 이거 아직도 이거 고공행진이에요. 그렇죠. 물가도 안 잡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다시 또 3%대로 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밥상머리에 있는 야채값이라든가 무슨 과일도 그렇고 과일값도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여기는 10,000원짜리 식사가 있어요. 여의도요? 네. 진짜 거의 10,000원짜리 식사를 찾으려면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요? 막 검색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잘 가는 그 해장국집 있는데 네네. 제일 싼 게 11,000원이더라고. 예, 거의 그래요. 그건 조금 그래서 10,000원짜리 가지고서 그래도 한 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의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은 네네. 그래도 조금 깊이 있는 좀 철학적으로 예. 그럼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식사를 못 한다 그런 건 조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저희처럼 이제 소기업, 스타트업들은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고 그러니까는 그 실망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부분도 원래 이제 있지만. 기대 심리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폭 그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보는 거고 S&P 500하고 오늘 우리 주가가 급락을 한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외국
사실 우리는 뭐 2,700 잠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죠. 이거. 그럼요. 그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4만을 찍었다가 지금 3만 8천 포인트대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것도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 3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1989년도 그때 이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10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을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야 작년 초 할 때만 해도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6,0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6,00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작년 올해 합쳐가지고. 그러면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죠.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최고치라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죠. S&P 500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사상 최고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3,300포인트인데 3,000포인트도 택도 없는 얘기 같아서 조금 이제 2,700을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한 2,8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지없이 외국인들이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시 또 2,600.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최근 내신 체계를 통해서도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항상 시장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다가 아닌가벼 다음 달인가벼 다다음 달인가벼 이러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괜찮은 시장이죠. 그래도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투자하기에는? 이제 그게 경기 침체가 원래는 주식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기업 가치의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구조적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업 침체가 되면은 주식 시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경기 침체가 되면. 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바닥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1%대 GDP 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 2.2%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이 회복세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역시 이제 회복세에 있고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 자영업이나 이런 데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소비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경기는 안 돌아가고 지금 되게 나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PF 문제, 부동산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그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기는 어려운 건데 그래도 중국만 해도 이제 경기 침체 뭐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고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는 많이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많이 없는데 단지 기대한 만큼 그냥 주가도 빡빡 올라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으니까는 그리고 이게 미뤄졌지 경기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금리 인상 자체는 끝났고 그렇죠. 금리 인상은 끝난 거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 그동안에 오버해가지고 조금 올라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거든요.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강세를 펼치던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럴 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저도 그 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저 가격대 좋았었는데 했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일부 이제 매수를 해놓는 거죠. 분할로 한번. 분할로 이렇게 집어넣고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혹시 더 떨어지면 또 적극적으로 더 사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여기 개별 종목들. 여러분 그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 여기까지.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들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중에서요. 그 조금 강세도 아니죠. 뭐 그
저점이 지난해 보니까는 18,000원대고 그러는데 네네. 2만 원 정도면 좋았다고 싶었는데 2만 원이 왔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겁먹고서 못 샀더니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21,000원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000원에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많죠. 빨리 검색. 지금 21,000원짜리 바이오즈 뭐야? 빨리 검색 좀 해줘. 농담이고요. 그런 기업들은 평상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네. 지금 지수가 그 종목이 시세의 연속성을 내주는 종목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주식이. 그래서 그런 종목 찾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네. 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말고,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이렇게 차트 좀 보시고서, 그러니까는 뭐 칩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칩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저점에서 올라간 주식들이 꽤 있거든요. 1,000원 정도씩 올라간 이제 반도체 쪽으로요. 네, 반도체 쪽. 네. 칩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네네네. 칩이 지금 그 HBM 쪽에서 지난해 11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는 온 디바이스 관련 칩이 네네네. 이제 대세를 이뤘잖아요. 네.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네네네. 그런데 그게 갤럭시 24 네. 그게 이제 판매가 된 다음에 이슈가 사라진 거예요. 소멸되면서 소멸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 주식 말고 음. 이제 그런 거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4,000원대 있던 게 1월 달에 3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지금 2만 한 5,000원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데 네. 고점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저기 하고 예.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계속 내리막을 짓는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칩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CXL 관련 칩이라든가 네. 뉴로모픽 관련 요번에 카이스트에서 이제 우리나라 네. 에서 그 개발한 그 칩 있잖아요. 네. 인간의 네네네. 뇌하고 유사한 그 관련 주식 NPU. 네. 그 관련 주식이 뉴로모픽이라 그러죠. 뉴로모픽. 네네네. 네, 그 관련 주식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앞으로 또 HBM 지금 HBM 3, 3. 네. 3, 그 3, 2. 네네. 또 이제 앞으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도 HBM 4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양산되니까 그 칩 관련주에서 이제 일부 주식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도 오늘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네. 오늘 14,900원이었다가 종가가 16,000원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도 조정받다가 다시 올랐어요?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3월 15일에 16,000원으로 끝난 HBM 관련주. 여기까지. 네. 아니, 저도 찾아보려고요. 찾아봐야지. 네네네. 그래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네. 계속해서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은 이제 종목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 또 YG 클럽 오셔서 또 한번 세미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방송이고 공익적인 부분이 공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바이오 쪽도 대꼬받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운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쪽 주식들이 또 올라가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조선 산업을 미국이 이제 제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조선 기자재 쪽도 제가 보기에 반사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 올라갔다가 주저앉은 종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체킹을 좀 하셨다가 무조건 주식은 고점에 사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속 매수세가 이 자취를 감춰버린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세가 죽어버리면 안 되고. 네, 지금 주식 시장이 아주 어렵고 그런 게 이 투기적인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리딩방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서 그냥 뭐 좋다 그러면 그냥 꽉 올렸다가 거기서 그 확 나가버리면은 후속 매수가 그냥 자취를 감추. 그러니까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은 생판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확 돌변하네. 네, 그러고서 그냥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높이 올라간 주식이 지금 되게 건드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럴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짧게 당일날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시세 연속성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인데 어떤 기술적으로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뭐 죽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21선에 걸려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든가 또는 N형 패턴 같은 경우 뭐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네네. 여러 번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기 찾아보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그 N형 패턴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폴대를 한번 그렸다가 그 올라간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대표적으로 보면 남석관 대표님이 아까 뭐 오프라인 강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칭하는 채널들 사칭하는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우리 남석관 대표님은 이렇게 막 영리를 목적으로 강연을 안 하시죠.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요즘에 이제 가짜 광고가 되게 많이 뜨거든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제가 남석관입니다. 뭐 저한테 돈을 보내세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어떤 뭐 카톡 방으로 들어오세요. 가입하세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예요. 다 사기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용하는 거죠. 텔레그램이라든가. 네네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 못된 놈들이 많냐면 그 남석관 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요? 그게 누가 보내줬는데. 그 채널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조금 신고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려움이. 실제 피해자가 가서 자기가 맞아요. 피해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없어준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되게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은데 아무튼 그 인간들이 너무 못돼 먹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10년은 재수 없을 거예요. 그거 하는 분들. 근데 실제로 그 또 거기로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니까는 아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는 요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걸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라는 말씀이 예시로 차트의 예시로 N형 패턴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네네네.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2, 4, 6, 6일 떨어진 거예요. 6일 6거래일. 그러면 여기 가격은 여기 가격하고 똑같잖아요. 이평선도 얼추 수렴하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로 이렇게 보면 요게 영어로 N자 표시 아니에요. 네, 비슷하죠. 요게 N형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때 어느 정도 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큰 양봉이 나올 때 저때 그러면 요때 사는 거예요, 요게. 요날 사는 거예요. 거의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요때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혹시 전환사채가 나오나 유상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나 다른 악재가 있을까 그런 거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수급적인 요인도 그렇고 펀더멘털 요인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제 요때 여기 올라갈 때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런 거 하는 이슈가 기업인데 있었던.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날 올라가고 이날도 크게 올라간 거죠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쭉 떨어진 거니까는 그래프를 보면. 그러고서 이후로 계속 떨어졌다가 요날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N형 패턴. 요건 그래프가 이게 조금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요. 요것만 확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아무튼 이 조금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N형 패턴이라 그러는데 요런 거는 이제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이 쓰면 좋으냐 하면 직장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장중에 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다 메모를 해놔서 올라갔으면 상승률 상위 종목 있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네. 집에 가면은 이제 8시, 9시, 10시 되면 네. 그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것들. 매일매일. 그래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다가 그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라간 것 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정도.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나 또는 네. 물량에 뭐 추가로 나오는 게 있나 그런 거 다 체킹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사는 거예요. 요럴 때.